1년째 2배 오른 주식이 있고요. 반대로 반토막이 난 주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올라타야 할까? 아니면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 거는 이제 끝물 같기도 하고요. 떨어진 건 바닥인지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의 딜레마인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르고 있는 주식을 따라 사는 모멘텀 투자, 반대로 떨어진 주식을 사는 역발상 투자, 각각의 장단점과 어떤 성향의 사람이 투자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두 개 차트의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미국 주식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는 140%나 오르는 동안에 어도비는 마이너스 20%, 인텔은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네요. 이 중에 뭘 사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고요. 다 유명한 사람들, 투자 대가의 성공 사례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워렌 버핏과 하워드 막스는 가장 유명한 역발상 투자자일 겁니다. 시장이 두려워할 때 반대로 탐욕스럽게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대표적인 모멘텀 투자자죠. 엔비디아 투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켄 슬림이라는 투자 전략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오닐도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이 외에도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만든 랄프 엘리엇, 기술적 분석을 통계적으로 활용했던 존 블린저 같은 차트 투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 방법을 쓰고 있나요? 극단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면 서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역발상 투자만 했다면 절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모멘텀 투자만 좋아했다면 국내 테마주로 쪽박 찼던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모멘텀 투자는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 전략입니다. 강세는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진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믿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데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다 대부분 있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박이 났다거나 최근에 신제품이 잘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시장 심리를 먼저 이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은 추세가 꺾일 때 손실이 크게 난다는 거겠죠.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올라갈 때 따라서 사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로는 코덱스, 서학개미가 있겠죠. 국내에서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뭘 사는지 보고 그것만 따라 사는 전략을 취하는데 작년에 ETF 중에 수익률이 1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안 좋은 사례는 역시 양자 컴퓨터일 겁니다. 작년 중순부터 미리 따라서 샀다면 크게 대박이 났을 건데요. 반대로 작년 말부터 뒤늦게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반토막을 경험하면서 팔아버린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모멘텀으로 3배 레버리지 같은 걸 해버리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역발상 투자를 살펴볼까요?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은 반등할 거다라는 게 기본 테마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더 크게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는데 시장의 과잉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평가된 우량주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역발상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카콜라가 떨어졌을 때 샀다면 워렌 버핏처럼 대박이 났을 겁니다. 코로나 때 주가가 떨어졌던 우량 기업들을 샀다면 무조건 돈을 벌었을 거예요.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투자 기회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가치 지표들, PER, PBR, ROE 같은 지표들은 워낙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PER은 동종 섹터 평균 대비 30% 이상 낮고요. ROE는 10% 이상 높은 기업들을 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반등 시기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른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 떨어진 것도 이유가 있겠죠. 한 3년 정도 떨어져서 이제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샀는데 또 3년 이상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죠. 바닥인지 알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지하실이 오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의 PBR 0.3 정도일 때 역발상으로 투자를 했다면 0.1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 잘 나가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떨어지지를 않으니까요.
이걸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처럼 다 같이 30% 이상씩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빅테크들은 요즘에 10%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15%, 20%씩 오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재밌는 건 젊을수록 모멘텀 전략을 선호하고 나이가 들수록 역발상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을수록 위험 감수 성향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대박을 노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은 역발상으로 가치주를 매수한다거나 배당주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투자자들은 하나의 방식만 고집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소개했던 워렌 버핏이나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반대로 모멘텀 투자를 한다거나 역발상 투자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애플입니다. 누가 봐도 애플의 가치 평가 기준 PER, PBR은 낮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보유하는 거겠죠. 반대로 드러켄밀러도 엔비디아로 대박이 났었지만 작년 말부터 엔비디아를 팔고 반대로 그 돈으로 배당주를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엔비디아를 팔아버린 건 큰 실수였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하긴 했어요. 결국에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차트의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최근 5년 동안 75%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의 반토막이에요. 원래는 미국 주식 중에서 무려 47년이나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했던 배당 귀족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악화되면서 2023년에는 S&P 500에서 퇴출되었고요. 작년에는 배당금을 삭감하면서 배당 성장도 멈췄습니다. 정말 최악의 종목인 것 같죠?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작년 5월의 저점 대비해서 7개월 만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고요. 여러분도 다들 집에 하나씩은 여기 제품 가지고 있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지 않고요. 이번에 CEO도 교체됐습니다. 네, 이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VFC라는 기업이에요. 반스, 노스페이스, 슈프림 등등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슈프림을 매각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차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시점에 보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종목인데 5년 동안 80%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 6개월간 100%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면 회사가 망한 것 같아서 역발상으로 접근하고 싶고, 짧게 보면 요즘 대박난 건지 모멘텀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와이프 계좌로 이걸 투자했는데 지금 27%나 수익이 나 있어요. 15달러 정도의 이 종목으로 인생 걸어보고 싶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켰던 게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 1, 2억 정도는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것 따라서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에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다들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실적이라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다음 분기나 내년에 실적이 오를 거라면 주가가 미리 오를 거고요. 그 반대라면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기업이 얻을 이익과 배당에 대한 기대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적 발표 전에 예상 실적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 많이 봤죠? 혹은 국내 주식이라면 정치 테마주가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이 당선될 것 같아서 주가가 올랐는데 실제로 당선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잘 나갈 회사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발굴하는 방식은 결국 똑같을 거고요. 그 기업의 주가가 이미 올라 있다면 우리는 그걸 모멘텀이라고 부르고요. 떨어져 있다면 역발상이라고 할 겁니다. 핵심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미래 가치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오른 주식을 따라서 사야 할까? 떨어진 걸 저가 매수해야 할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인 모멘텀 투자,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핵심은 지금의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엔비디아처럼 끝도 없이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면 이마트 꼴이 날 거예요. 2, 3년 뒤에 지금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기업이 어디일까 맞출 수 있으면 우리도 그걸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나저나 VFC는 참 아쉬워요. 더 많이 사둘 걸 많이 못 사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